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조국이 오늘 그만뒀죠. 국가에 충성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장관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장관 자리에 버티고 앉는 바람에, 그리고 뭐 관제대모까지 막 일어나고 이러는 바람에 온 국민이 꼭지가 돌았습니다. 온 국민의 구역질과 분노와 그리고 진실 발견을 위해 분투해 주신 점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지명자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감방에 가시더라도 제가 영치금을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또 우리 정규재 대표는 뭐 거의 이제 반미투사로 나섰어요. 아니, 조국은 충성을 하는데 정규재 대표는 반미를 해. 세상이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그걸 좀 이렇게 이 재밌는 컨트라스트를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죠. 조국이 이제 때늦게 사퇴를 하는 바람에 이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됐고 또 엄청난 구역질과 분노를 느끼게 됐죠. 사실 별 방법이 없어요. 이 조국 사퇴시킨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태극기 국민들입니다. 이 태극기 시위가 뭐 사상 유례 없이 막 60만, 70만, 저는 이제 아주 보수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보거든요. 바닥 면적 곱하기 몇 명. 그러면은 이게 한 6, 70만, 뭐 한 100만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단 말이죠. 버틸 길이 없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나마 이제까지 이제 문재인 586 집단이 조국을 끌어안고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은 이 조국의 핵폭탄이란 말이에요. 까면 뭐 나올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민정수석 때 엑스파일을 잔뜩 확보해서 거머쥐고 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혹은 아주 어두컴컴한 사람들하고 접촉한 바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까면 뭐 나올지 모른다고요. 그러면 조국 같은 성격의 사람은 니들이 감히 나를 버려? 하고서 스스로 수류탄 내지 핵폭탄을 까고 자폭을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586 집단으로서는 끝까지 보호하려고 노력했다. 이거를 조국한테 확실히 인지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 인지시키느라고 온 국민이 다 속이 뒤집어지고 분노가 생기고 구역질이 생기고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문재인 586 집단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추접스러운 집단인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이제 끝난 겁니까? 아니죠. 조국은 끝났다. 이제는 문재인. 자유혁명으로 가자.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이제 이 얘기가 저희 자유시민들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조국이 끝났으니까 앞으로 법무부는 정상화될 거냐? 천만에요. 지금 법무장관 거론되는 김호수 차관, 광주 1고 출신이죠. 이 사람 살벌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그쪽에 조국 수사를 맡기지 말고 독립적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랑 선발을 맞춰서 지금 법무부를 쥐락펴락하는 자는 이성윤 법무부 감찰국장인데 이 사람은 전주고 경희대를 나왔고요. 노무현 때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서 근무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김호수 장관 거론자와 이성윤 법무검찰국장은 한마디로 노무현의 친위대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앞으로 이제 법무부를 장악을 하고 아마 법무부를 말하자면 한국판 게슈타포로 바꿔가려고 그러고 그것을 위한 법률적 장치로서 공수처 법안을 할 겁니다. 자, 게슈타포의 치하에서 살 준비들 다 같이 마음 굳게 먹고 하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저도 굳게 먹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언론을 협박을 하죠. 문재인의 오늘 발표를 보면 살벌한 말이 있습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잠깐만요. 언론이 절박하다? 대통령이 규정을 했어요. 언론에 지금 무슨 뭐 뉴미디어 때문에 혹은 SNS 혹은 소셜미디어 유튜브 때문에 언론이 지금 비즈니스가 안 성립한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죠. 그런 언론의 경영사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걱정해 줘야 될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입장에서 언론이라는 거는 유튜브에 떠 있는 것도 언론이고 소셜미디어에 떠 있는 것도 언론이고 게시판에 떠 있는 것도 언론이니까. 그런데 저 절박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건 결국 뭐냐면 제도권 언론을 겨냥을 하고 제도권 언론더러 니들 조심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나 기타 등등으로 확 때려버릴 거야. 면허나 이런 걸로.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을 했다고요. 문재인이.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한마디로 그냥 저같이 사나운 사람 말로 하면 야 니들 망하는 수 있어? 너희 개혁 내가 얘기하는 개혁 안 하면 니들 문 닫을 거야. 이 소리죠. 절박하다는 건 망하는 수 있다는 소리고 자기개혁이라는 건 문제인식 자기개혁을 뜻하니까 니들 망하는 수 있어? 니들 문제인식 개혁 안 하면 문 닫을 거야? 이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언론사에서는 문재인이 언론을 향해서 이제 칼을 빼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조중동이 굉장히 얄미운데요. 문재인한테 두들겨 맞으면 글쎄요. 그때는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죠. 이 토요일, 일요일이 굉장히 급박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통 중에는 일요일 날 저렇게 당정청 회의 막 열리고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거 월요일 날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소문이 쫙 돌았고요. 저는 오늘 오전에 2시까지 임박고 상태고 조국이 오후 2시에 사표를 발표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지난 일요일 날 어저께 열린 당정청 회의는 일종의 최후의 만찬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언론인을 오늘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 이 그림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한명숙이 2015년 8월에 이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서 감옥에 갈 때 그 당시에 이제 이제 야당까지 다 기어 나와 가지고 한명숙 감옥에 잘 갔다 오세요 하고서 꽃다발 안 끼고 이제 으쌰으쌰 노래 부르고 니무리한 행진곡도 불렀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벤트를 했는데 이 이벤트의 이름이 진실배웅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이벤트 이름이 뿐만 아니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참 닭살이 오골오골 돋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석기가 2013년 9월에 국회에서 체포 동의가 가결된 직후에 이정희와 폼을 잡고 찍은 사진입니다. 거의 닭살이 오골오골 돋죠. 그런 면에서 참 기가 많이 빠졌어요. 2013년 저 그림 보면 기세등등하잖아요. 2015년 그림 기세등등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 당정청 이 그림 보세요. 다 죽상이죠. 다 죽상 아닙니까? 원래 이낙연 총리가 좀 얼굴이 좀 그렇게 시원하게 피질 못한 얼굴이라서 그런지 더 죽상이 되네요. 또 그 옆에 오른쪽에는 또 이해찬 의원 이분도 뭐 얼굴이 그렇게 시원하게 핀 얼굴이 아니고 이인영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다들 죽상이네요. 이게 아니 이왕 이런 최후의 만찬 할 것 같으면 뭐 이 정도 분위기라든지 혹은 이런 분위기로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하냐고. 조국은 복도 없어요. 조스트라다무스라 그러죠. 꼭 자기한테 맞는 얘기를 이미 몇 년 전에 박 대통령 탄핵 시절에 다 했어요. 이 트윗은 2017년 3월 12일 박 대통령 탄핵 인용되고 나서 이틀 후에 그 한 트윗인데 그 트윗에 딱 글이 이렇게 나갑니다. 일말의 연민이나 동정심도 사라지게 만드는 퇴장이다. 조국이 조국한테 한 말 같네요. 자, 이 와중에 야당들은 어떨까요? 김호수에 대한 대응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야, 문재인 너 이 지경까지 갔는데 이제 검찰 법무부에서 손 놔. 그리고 우리 야권에서 합의해서 추천하는 그런 점잖고 중립적인 인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킬 수 있는 인사로 법무장관을 임명하기를 우리가 강력 권고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게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발표를 제가 오늘 못 봤는데 나아가서 문재인 586에 대한 전면전 할 거냐? 안 할 것 같은데요? 안 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문재인 586에 대한 전면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상황인식은 어떤가? 제가 이제 태극기 집회랑 관계가 깊어서 태극기 집회에 이제 여러 정당 사람들을 좀 괜찮은 사람들을 좀 모셔보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접촉을 해보면 의외로 이 세 가지 가장 근본적인 변화 흐름에 대해서 무지해요. 무지하다 그럴까? 아예 마음을 안 써요. 우선 첫째, 미중 전쟁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과 갈라서기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의 갈라서기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거는 대선이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대선 전국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 대선 전국에서는 미중 전쟁을 이렇게 그 심각하게 진행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친중파들 그다음에 꼭 친중은 아니더라도 중국에 대해서 여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가 혹은 투자자 이런 쪽 그런 데서 가만히 있질 않죠. 그러니까 계속 공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호재가 아닌데 이 대선에서도 이 대선 국면에서도 전쟁과 갈라서기는 계속되고 있죠. 그저께 뭐 미중 사이에 딜이 좀 됐다 그래서 내용이 별게 없어서 그걸 스몰 딜이라 그러죠. 이게 뭐냐면은 핵심은 이번에 이 딜 안 됐으면은 기존 25% 관세가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한 5천억 달러 정도 해당하는 연간 5천억 달러 정도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 우리로 치면 한 600조 원 그걸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 수입하죠. 그중에 2,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이제 25%를 매겨놨었고 나머지 2,500억 달러는 지금 10%인가 뭐 그렇게 매겨놓은 상태죠. 근데 이거를 요번에 딜이 안 쳐졌으면 기존의 25%가 30인가 35로 높아지고 기존의 15가 25인가로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딜을 침으로써 기존 관세율 그러니까 한 절반쯤은 25% 매겨놓은 상태 나머지 절반 한 15% 먹여놓은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거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무역전쟁 휴전이라기보다 무역전쟁 혹은 미중전쟁의 악화 방지입니다. 에스컬레이션 악화돼 나가는 것을 잠깐 중지한 상태. 대선 때도 이 상태를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를. 지금 중국에 관세 먹여놓은 상태를. 급할 거 없다는 거예요. 미국은. 트럼프는. 이게 이제 계속 가면 중국이 이제 경기가 어마무시하게 침체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이 무력화됩니다. 중국이 이제 북한에 무슨 급변 사태가 터졌을 때 개입하려고 하는 의지 혹은 중국이 남사군도나 진주 먹거리를 유지하려는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무력화되죠. 그런 의지가 꺾이죠. 이거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를 누가 하냐? 잘 안 해요.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신문 조중동은 이제 하기 시작을 해요. 제가 보면 오늘 동아일보의 해리 해리스 단독 인터뷰를 보면 미중 전쟁이 앞으로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하면서 하는 질문이 있어요. 조중동은 상당수 이제 미중 전쟁 장기화되고 그것은 결국 미국이 중국과 갈라서려는 그러한 움직임이고 이것이 장기화될수록 중국은 점점 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조중동에서 조금씩 요새 그런 논조들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이 정치인들은 거의 없어요. 중국이 무력화된다는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앉은 오리, 시팅닭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사냥꾼은 오리를 하늘에 날아가게 해서 쏴요. 빵 하고. 그런데 이 오리가 앉아 있는 거다. 그러면 그 쏠 재미조차 없을 정도로 그냥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잡아 죽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아무 챌린지가 없을 정도로 쏘면 죽는 오리예요. 시팅닭이라는 건. 북한이 이제 앉은 오리가 된 상태거든요. 이 앉은 오리를 딱 요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최대 압박. 한쪽으로 군사 압박 해놓고 한쪽으로 경제 사실상의 봉쇄해 놓는. 이 상태로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 무력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북한의 내부적인 동요와 내부 균열이 점점 더 심해지니까 결국 북한에 대한 전면적 진입 접수가 진행된다는 얘기죠. 그 준비가 진행된다는 얘기죠. 이 생각들을 잘 안 해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세 번째는 국민의 구역질과 분노가 임계치를 넘어섰다. 이거를 잘 안 볼라 그러죠. 국민의 구역질과 분노가 임계치를 넘어섰다. 그냥 국민의 분노가 선거장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정도까지만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게 너무 뜨거워지면 오히려 부담스럽다. 이게 아마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의 입장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인식은 그러면은 무지냐, 몰라서 그런 거냐, 아니면 뭔가 다른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이런 상황을 보기 싫어하는 심리냐, 이 무의식 중에 그 마음의 밑바닥에서.
저는 둘 다 있다고 봅니다. 무지가 한 절반. 왜 이렇게 상황을 안이하게 보나. 다시 말하면 미중 전쟁, 중국 무력화, 그리고 북한의 접수 해방 가능성,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와 구역질이 임계치를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 이게 우리 정치인들한테, 제가 정치인이라고 가정한다면 무엇을 뜻하는가? 이거를 차분하게 궁구하는 사람이 없는 거는, 하나는 무지해서 그렇고 다른 하나는 이런 진실을 보기가 싫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보기 싫은 마음이 있냐? 이런 변화들은요, 정치 쓰나미를 일으켜요. 국민의 무역질과 분노가 하늘을 뚫어버리면은 일종의 혁명적 상황이 오는 거고요. 북한이 붕괴해버리면 혁명적 상황이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중 전쟁과 중국 갈라서기가 진행되면 이거는 경제, 정치 양쪽에 다 혁명적 상황이 온다고요. 즉 기득권이 작동하고 있는 기존 플레이그라운드, 기존 운동장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기 싫어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든 싫어하지 않든 꽁이 머리를 땅에 박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포수를 못 보지만 포수가 꽁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안 바뀌거든요.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정치하는 야권의 지도자들이, 야권 국회의원들이 이런 상황을 보기 싫어한다 그래서 바깥의 상황이 그러면 그냥 지나가냐? 아닙니다. 해리 해리스 발언 보세요. 이미 문재인 정부랑 딱 각을 세우고 있어요. 우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연내에 미군 기지 반환을 추진하겠다. 이게 미군 기지 반환이란 건 뭐냐면, 이제 미군이 주한미군을 4만 몇천 명에서 지금 2만 8,500명, 3만 명 수준까지 쭉 줄였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있는 미군 기지들 중에 상당수가 안 쓰는 상태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6개 정도 미군 기지를 미군이 이제 더 이상 안 쓰는 상태가 되니까 한국에 받아와야 되는데, 이거 중에 15개는 이미 반환 준비 끝났다. 너희가 열쇠 가져가면 돼. 와서 열쇠 가져가라니까. 문재인 정부가 미국 기지 반환 이렇게 떠드니까 너희 와서 열쇠 가져가. 해리 해리스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1조 조금 넘게 분담을 하고 있죠. 그럼 1조 넘기냐 안 넘기냐 가지고 한 1,000억 걸린 거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엄청나게 미국을 아주 골을 질렀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게 액수가 만약에 1,000억이다. 그러면 1,000억을 4,500만 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한 2,000원 꼴 나와요. 우리 국민이 5천만 명으로 나누면 한 2,000원 꼴 나와요. 그래서 야, 그 1,000억 가지고 국민 한 사람당 2,000원 꼴 가지고 미국이랑 그렇게 날 세워서 미국한테 모욕감 주고 개기냐. 2,000원이라면 냉동 고등어 반토막이다. 그게 말이 되냐. 국민 생명이 냉동 고등어 반토막이냐. 국민 한 명 생명이. 이게 안보 문제인데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지금 이제 미국이 지금 1조 몇천억 정도,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1 빌리언 US 달러스, 그러니까 10억 달러 정도, 연간에 10억 달러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걸 연간 한 50억 달러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한 5배 정도를 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해리 해리스가 지금 5배 요구하고 있는데 결국 타결은 지금 1억 달러와 10억 달러와 50억 달러 사이에 중간쯤에서 타결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은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반미하려고 그러면 저는 바로 튀어나갈 거예요. 야, 우리 국방비 한번 봐봐라. 군인 한 명당 유지비가 우리가 얼마더라?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국방비를 가지고 군인 한 명당 유지비로 나눠보면 엄청 높아요. 그럼 그 액수, 군인 한 명당 한국군 유지비를 가지고 미군 2만 8천 명에 적용을 하면 그게 한 3, 4조 그냥 나와요. 30억 달러, 40억 달러 그냥 나와요. 그러면 미군 한 명의 유지비를 우리 한국군 한 명 유지비보다 안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게 제 논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주장하려고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실무협상 진전 없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은 없다. 그러니까 실무협상이 진전이 돼야 3차 북미 정상회담 한다.
다시 말해 실무역삼 진전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이 주장해 온 바와 같이 북한이 목록 다 내놓고 그다음에 무제한 핵사찰 허용하고 이런 거를 바로 첫 단계부터 동의하지 않으면 이제 북미 정상회담은 안 열릴 거다. 이 소리를 한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아주 그 재밌는 발언 했는데 나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신문에서 얻는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부는 한미 관계 물먹이는 중이다. 내가 미국 대사인데 그것도 미국 대사도 러퍼트나 성김과 같은 그런 듣보잡 대사가 아니고 이 사람이 굉장히 급이 높은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하던 사람이니까 급이 높은 미국 대사인데 이 미국 대사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움직임, 한국 정부의 의도를 한국 관리들이 와서 나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나 무슨 생각하고 있나 이거를 신문 보고 한다 이거예요. 이거 끔찍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동아일보가 이게 단독 인터뷰인데 동아일보 단독 인터뷰에서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이거나 혹은 잘 몰라서 번역이 심각하게 오류를 일으킨 경우예요. 여기 이 사람 보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미일 삼국 관계의 인테그리티가 중요하다라 그랬다고요. 인테그리티가. 제 생각에는 이거는 문재인 정부를 엄청 비난하는 얘기예요. 이 인테그리티란 단어가 그 우리말로 잘 번역이 어려운 단어예요. 이게 보통 정직성이라고도 번역하고 완결성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둘 다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인테그리티가 있다는 얘기는 앞뒤로 아구가 맞는다는 소리예요. 그 일에 관해서, 그 사람에 관해서, 혹은 그 실체의 내부가 그 상대방의 내부가 앞뒤로 아구가 맞는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러면 한미일 삼국 관계, 즉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 보면 겉으로는 한미동맹 해야죠, 한미동맹 해야죠. 문재인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 행동은 한미동맹 빠갤라 그러잖아요. 그럼 인테그리티가 없는 거죠. 부정직한 거라고요.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죠. 말로는 한미동맹, 발걸음은 반미 투쟁. 마찬가지로 일본도 똑같잖아요. 말로는 일본과 정상적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전부 그래 놓고 나서 일본과 뭐 무역을 제대로 해야 되고 WTO에 따라서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양국 간의 정상적인 그런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겉으로는 하는데 딱 돌아서면은 바로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폭도 대법원은 작년 10월에 강제징용에 관한 폭도성 판결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은 사람들 보고 죽창 들고 튀어나오라고 선동질하고 그리고 뭐 지자체까지 다 나서서 반일 히스테리 선동질하고 그럼 인테그리티가 없는 거죠. 겉으로는 한일 관계 정상적으로 잘 발전해야 된다고 입 발린 소리는 해놓고 뒤에서는 계속 등짝 칼질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인테그리티가 없다라 그러는 거거든요. 앞뒤 아구가 안 맞는 정신병자 같은 혹은 아주 교활하고 아주 양아치스러운 그런 행태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얘기하면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제 양아치 근성 버리고 좀 앞뒤 아구가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 소리를 한 거예요, 저게. 그런데 동아가 이를 번역하면서 한미일 삼국 관계의 완결성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놓고 동아가 그래도 고마운 게 그 번역한 사람이 이 단어가 우리말에 뭘로 번역해도 잘 안 맞는다. 저는 오히려 이 경우에는 한국이 미국에 관한, 한국의 일본에 관한 정책이 정직해야 된다.